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요, 바로 교육 리더를 위한 빅히스토리예요.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하시죠? 자, 오늘 이야기 시는 바로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역사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라는 이야기인데요. 관점을 바꾸면 역사가 보인다? 독립운동가? 처음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저와 함께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이 또는 행동이, 관점이 장차 1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토록 오랜 바랬던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제가 강의를 앞두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어디에서 찍은 걸까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바로 독도입니다. 네, 독도인데 이게 독도에서 동도에서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뭐 느낀 적 없어요?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품고 있어요. 동도에 있는 한반도 바위인데요. 바위 모양이 한반도처럼 보이잖아요. 독도 스스로가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누가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독도 스스로가 보여지는 대한민국을 여러분들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모습이 항상 보이지 않아요. 각도가 맞아야 돼요. 수많은 순간 속에서 찰나의 순간, 각도가 맞을 때 독도가 대한민국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도 오늘 연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반 동안에 마음속에 대한민국을 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행동이, 앞으로 실천이 바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찰나의 순간에 관점을 바꾸면 대한민국이 보이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함께 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자, 독도를 품은 대한민국. 자, 독도만 대한민국을 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많은 10대들을 물어보면 10대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봤을 때 항상 이제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인물, 돈이 아주 많은 사람, 뭐 그리고 권력이 높은 사람, 뭐 세계적인 지위와 권력과 타이틀이 있는 사람을 많이 뽑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에요. 바로 독도가 대한민국을 품듯이 이 사진 속의 주인공도 대한민국을 품은 주인공인데요. 그 당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나올 이 모습 속에서는 그 대한민국은 위태로웠거든요. 바로 1905년이죠. 을사늑약, 나라가 강압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뺏길 수 있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일본의 어마어마한 그 제국의 총칼 앞에서 저항하고자 10대, 20대 청년들이 의병으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바로 1905년도에 외신 기자 맥킨즈라는 사람이 그 조선의 10대, 10대들,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좀 복장도 제대로 복장도 없고, 또 총도 망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거대한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나선 그 의병들의 모습을 한 외신 기자가 되게 신기하게 조사했어요. 어떻게 조선의 청년들은 저렇게 무모하게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싸울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세계적인 UN 반기문 사무총장이라든지 국제기구 대표라든지 글로벌 회사의 CEO도 본받아야 될, 따라야 될 롤모델이지만 어쩌면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 조선의 10대, 10대들 청년의 눈빛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외신기자 맥킨지는 바로 그거를 먼저 본 사람이에요. 외신기자 맥킨지가 이 조선의 의병한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제 군복을 입은 젊은 의병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어차피 우린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윤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이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이렇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윤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 모습을 외신기자한테 보여준 사람은 바로 권력이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힘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10대, 20대 조선의 청년들이었어요. 이 조선의 청년들의 눈빛을 통해서 이 외신기자 맥킨지는 이제 조선에 대해서 위대한 희망을 품게 돼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서는 독립운동가는 사람이 극소수다.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일본의 통치를 환영한다. 조선은 야만국이었었고 우리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다. 라고 거짓된 소문을,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퍼뜨렸어요. 하지만 이 외신기자 맥킨지가 이 조선 의병의 인터뷰를 보면서 그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바꾸고 올바른 내용으로 전파하죠. 바로 이때부터 이 맥킨지는 한국의 독립운동가 활동 내용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외국인 독립운동가가 돼요. 결국 조선의 청년들이 한 명의 청년 눈빛이 70억 세계인을 바꾸었죠. 어마어마한 제국의 힘과 총칼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 청년들의 용기, 눈빛, 담대한 심장, 이것이 바로 총칼을 이기고 외신기자, 이성과 논리로 무장한 외신기자로 하여금 전 세계에 일본의 가짜뉴스를 전 세계 고발하고 올바른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이죠. 전 이 청년들이 제 롤모델이에요. 100년 전 조선의 청년들. 오늘날 독도를 품은 대한민국처럼 100년 전에 조선의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대한민국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의 눈빛이 70억 세계인들한테 감동을 주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가짜 뉴스를 바꾸었죠. 자, 그래서 저 준비했어요. 독도가 바로 독립운동가의 심장 같다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 포스터 보시죠? 제가 안 들었는데요. 포스터 카피가 바로 멈추지 않는 독립운동가의 심장이에요. 독도를 선을 기점으로 해서 심장 박동수가 보일 거예요.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두근두근두근.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심장 박동수가 보일 거예요. 심전도죠. 바로 독도는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의 심장 박동수를 느끼게 하는 독립운동가의 심장으로 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도가 바로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가장 먼저 빼앗긴 섬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독도는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역사와 영토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막대한 총칼 앞에서 대항했던 10대 조선의 청년들처럼 10대 유관순, 20대 윤봉길처럼 바로 21세기 일본 제국주의에 부활하는 왜곡된 역사에 맞춰서 당당하게 올바른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주고 있어요. 유관순 보이시죠? 10대. 독도 보이시죠? 그리고 심장. 그리고 이분 아시죠? 윤봉길. 아까 앞에 있던 유관순 10대라 그러면 윤봉길은 20대죠.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한국인의 가슴 속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인 식민 지배에 맞선 독립운동가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100년 전 조국의 역사, 영토, 문화를 지킨 독립운동가처럼 21세기 한국의 청년들도 독도를 가슴에 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바로 100년 전 우리 역사와 영토와 문화를 지켰던 그 의병처럼 21세기 한국의 10대들이, 20대들이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 활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독립운동가 활동을 하고,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를 만들고 있는, 그래서 세계 속에 100년 전 의병이 맥킨지라는 기자한테 올바른 역사를 알려서 70억 세계인들한테 일본 제국주의 가짜 뉴스를 이긴 것처럼 오늘날 100년 후에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 올바른 역사를 알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까 해요. 바로 여러분들한테 최근 뉴스를 알려드릴까 해요. 100년 전이 아니라 최근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교육가들이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절실히 깊이 알기를 바라요. 바로 이 사진 여러분 보이세요? 이 사진은 바로 오늘날 21세기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박물관, 그것도 국립인류박물관이에요. 한국에서 비유하자 그러면 국립중앙박물관이죠. 프랑스를 대표하고 프랑스를 최고의 프랑스의 권위를 상징하는 박물관이에요. 이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전시관에 우리 한국 지도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지도 보시면 잘못된 내용 혹시 금방 알 수 있겠죠? 한국에 영토가 없어요. 한국과 중국을 구분하는 국경선이 없어요. 그 대신 한국이 중국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이 중국 영토라고. 그리고 바다 보이시죠? 머드 제팽. 이거는 프랑스 말로 일본의 뜻이에요. 일본 바다.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 바다는 일본이라고 들어와 있고 우리 영토는 중국이라고 들어와 있어요. 21세기예요. 21세기 지금 현장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1년 전에 해외에서 방크한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바꾸어 주라고.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박물관이고 개인 사이트도 아니고 개인 박물관도 아니고 국가 박물관에서, 그것도 인류 역사 박물관에서 1년에 100만 명이 방문하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사라지고 영토가 사라지고 바다가 사라지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저한테 메일이 왔고,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프랑스에 있던 저희 방크 청년들한테 현재도 그런지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지금까지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박물관에 편지를 보냈어요. 프랑스는 자유, 평화, 박애의 상징인데, 그것도 이 박물관은 국립 인류 역사 박물관인데 어떻게 프랑스를 대표하고 프랑스의 자유와 평화와 인권과 박애 정신을 대표하는 박물관에서 반인류 역사적인 이렇게 한 나라 영토를, 역사를, 바다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마치 100년 전에 제국주의로 돌아갈 수 있냐고. 모든 한국인은 분노한다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자유에 대한 꿈을 준 프랑스가 이렇게 반인류적으로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항의를 했어요. 저희 방크 청년들, 10대들, 20대들이 항의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5일 만에 답변이 왔어요. 뭐랬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가지고 뭐였냐면 이 지도가 잘못된 거 알고 있대요. 근데 다른 지도에는 잘 나와 있으니 뭐 상관없대요. 잘못된 건 알고 있으나 다른 지도에 잘 되어 있으니 우리 안 바꾸겠대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부분은 한국인만 동해고 전 세계적으로는 국제 표준이래요. 이거 뭐예요? 잘못된 거를 한국이 중국의 영토라고 되어 있는 거 프랑스 박물관 측에서 잘못된 거 알고 있으나 바꾸지 않겠대요. 왜냐고? 다른 데서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에는 국제 표준이래요. 너무 황당해서 너무 기분 나빠서 저희가 이 내용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박물관에 몰염치된 반인류 역사적인 내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저희 방크 10대 시대들이 고발했어요. 전 세계들로 하여금 이 프랑스 박물관에 반인류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한 2,000명가량의 세계인들이 동참했어요. 심지어 프랑스인들도 분노했어요. 어떻게 프랑스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방치하고 또 고치지 않는지 같은 프랑스인으로서 분노한다고. 같은 프랑스인으로 분노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항의했고 마침내 저번 주에 이 내용이 시정이 됐어요. 박수. 네. 무려 1년 만에 바꾼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여기서 100년 전에 그 맥킨지 외신 기자를 감동시켜서 그 한국을 대신해서 전 75 세계인들한테 일본 역사 왜곡을 한국편이 되어서 한국의 진실을 전 세계에 홍보했던 그 맥킨지 기억나시죠? 그 맥킨지를 감동시켰던 조선의 10대, 20대 청년들처럼 지금 21세기 한국의 20대들이 박물관에 항의하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청원 사이트에 이 내용 알려서 몇천 명 되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동참을 시키고 프랑스인들한테도 협력을 구해서 마침내 1년 만에 이 내용이 시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방치했으면, 묵인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박물관을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을 때 썼던 그 가짜뉴스,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 도와준 거다. 동해는 일본에다. 아니, 인류 역사상 다른 나라의 외침과 침략만 가지고 식민지로 규정한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식민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의 표기 문제는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이 외교가 엎었을 때 일본이 국제수로기구라는 국제기구에 바다 이름 정하는 회의에 올라가서 한국을 소외시키고 일방적으로 일본이라는 이름을 넣어버린 거거든요. 식민지 시절에. 근데 이게 강복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인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제 서서히 동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백과가전이라든지 미국의 버지니아라든지 뉴욕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동해를 이제 반영을 해서 20년 전에는 동해가 3%였지만 2020년 현재에서 동해가 40%가 됐어요. 이 40%가 제거된 힘은 바로 방크의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힘과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과 학자의 모든 힘이 합쳐진 거거든요. 즉 세계 표준이 일본해가라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이 내용을 전 세계에 알렸고 마침내 바꾸었죠. 전 그때 알았어요. 세계인들이 한국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한국인들이 세계인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독도를 품은 대한민국처럼 100년 전에 맥킨지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깨우쳤던 조선 일병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또 다른 거 보여줄게요. 현재 모습이에요. 2020년도 현재 중국 지안시의 광개토 대왕비 앞의 모습이에요. 중국 정부가 광개토 대왕비 앞에 무려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전 세계에 홍보하는 안내판을 붙여놨어요. 현재 모습이에요. 근데 이 안내판이 너무 재밌는 게 광개토 대왕비는 오랫동안 명성을 쌓아온 중화민족의 비석이라고. 즉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고 광개토 대왕비는 중화민족, 중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안내판을 걸어놓은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이고 이거를 중국뿐만 아니라 영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소개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 분노가 일어났어요.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로 했던 것도 열받는데 그 내용을 전 세계 언어로 홍보하고 있잖아요. 바로 동북공정이죠. 중국 정부는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바꾸는 작업을 완수했고 그 내용을 이제는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아까 일본 정부 역사 왜곡은 드러내고 하거든요. 보이게 해요. 근데 중국 정부 역사 왜곡은 몰래 그리고 한꺼번에 대담하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광개토 대왕비 앞에 있는 이 잘못된 안내판 옆에 올바른 안내판을 패러디해서 만들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과거 중국의 국가 지도자죠. 주운내 전 총리가 한 말이었어요. 바로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라고 중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주운내 전 총리의 말을 넣어버렸어요.
중국의 국가 지도자가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고구려가 대한민국 역사라는 내용을 이 포스터에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이 포스터를 이렇게 바꾸지 못하지만 비슷한 안에서 올바른 내용을 만드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외국어로 홍보하고 있고, 또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빼앗는 것은 아시아의 심각한 재앙이 된다. 즉 중국의 역사 왜곡은 동북아시아에 큰 재앙이 되고, 동북아시아 재앙은 아시아의 재앙이 되고, 아시아의 재앙은 인류 역사의 재앙이 되니까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동참해달라고 글로벌 청원 사이트에 올려서 수천 명의 외국인들로 하여금 중국의 패권주의를 함께 우리나라와 막을 수 있도록, 마치 100년 전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역사를 잘못 소개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중국을 맞서기 위해서 저렇게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도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자, 무엇이 잘못된지 혹시 아시겠어요? 옥스퍼드라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말고 동시대 지구 반대편에서 유명한 출판사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예요. 바로 고대 한국,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가 바로 중국의 영토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까 프랑스 박물관에 있던 역사 오류가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늘을 볼 수 있죠? 끝일까요? 아니에요. 최근에 미국 유명한 신문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여기서 한국 씨름을 일본 스모라고 해놨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한국 씨름을 일본 스모래요. 왜냐하면 씨름은 별로 유명하지 않잖아요. 해외에서. 근데 스모는 유명하니까 외국인들은 쉽게 씨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 스모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탈리아의 세인트 안젤로 성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에요. 한국 한복을 설명하면서 설명 부분에 일본 기모노로 해요. 씨름이 스모가 되고 한복이 일본 기모노가 됐어요. 최근이죠.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서 한국 정부가 마스크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감사해서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서 한국 정부가 마스크를 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올렸는데 거기에 한국의 대통령 사진을 넣은 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을 넣어버린 거예요. 남북한 구분도 못하고 있죠. 세상에나. 외교부 사이트에서. 자, 여기는 보세요. 이게 일본이 얼마나 홍보를 잘하는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식민지배했을 때 그때 미국과 영국, 해외 열강들과 미리 협상을 해서 한국의 식민지배를 묵인해서 합리화했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동일하게 21세기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보기구죠. 미국의 국가정보국 CIA죠. 한국의 국정원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제일 많은 정보를 전 세계에 배포를 해요. 그래서 정보를 모을 수 없는 세계 수많은 나라의 초, 중, 고 대학교에 한 달 간격으로 정보를 모아서 배포해요. 그 미국의 CIA에서 소개되는 한국이에요. 여기 보시면 독도가 거의 안 보이지 않아요? 독도가 동해 끝쪽에 거의 보이지 않게 해놓고 독도의 이름도 독도가 아니라 리앙쿠트 락스라고 해놔요. 저 리앙쿠트 락스는 뭔지 아시죠? 1800년도에 프랑스 배가 동해안을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했어요. 그럼 독도를 발견했으면 독도의 고유 이름을 넣는 게 맞는데 저를 넣지 않고 자기 프랑스 배 이름을 따서 마치 제국주의 관점에서 내가 발견한 거라고 자기 이름 붙이는 것처럼 프랑스 배가 발견했으니까 프랑스 배 이름인 리앙쿠트가 발견한 락스라고 붙여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지금 일본 외교부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이 내용을 퍼뜨리면 일본 외무성에서는 한국 고위 영토라는 말을 바꿀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 말을 퍼뜨리는데 저 말이 미국 CIA라는 정보를 통해서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사이트에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해 이름이 일본어가 되어 있죠.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바다 영토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작은 박스 안에 전 이 박스를 감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감옥이라고. 작은 감옥 안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잖아요. 21세기 현재. 이게 왜 감옥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바다 영토가 보이지 않잖아요.
반면에 이 다음 장인 일본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일본 지도는 미국의 CIA에서 한국 속에 다음에 나오는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한국을 소개할 때는 바다 영토가 안 보였잖아요. 반면에 일본을 소개할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가 보이시죠? 우리나라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큰 바다 영토가 보여져요. 동일하게 했던 한국 지도는 저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일본에서는 육지랑 섬과 비교할 수 없는 몇 배나 큰 바다 영토를 보여줘요. 왜 이럴까요? 일본 정부가 바다 영토를 전 세계에 홍보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일본은요, 여기 오키노토리시마라고 여기 보시면 정말로 조그만 바다 위 해수면에 15cm에 불과했던 정말로 바위덩어리, 바다 위 부분에 15cm 불과한 바위덩어리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이게 섬이라고 만들어서 일본의 해양토로 편입을 시켜서 전 세계에 홍보했어요. 이게 섬이라고 홍보하니까 그 섬을 기준으로 어마어마하게 바다 영토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말도 안 되는 건데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은 건데 일본은 맘대로 바다에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섬이라고 왜곡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니까 반복된 거짓말도 진실이 되어서 이렇게 미국의 제일 유명한 국가 소개 페이지에서 아까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바다 영토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영토는 38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오키노토리시마를 활용해서 바다 영토를 늘려버리니까 무려 447만 킬로미터가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분노했어요. 왜냐고요? 이런 게 시작이 아니니까요. 미국 CIA에서 보여지지 않는 한국의 영토, 바다 영토도 안 보이고 독도도 다케시마로, 리앙코토 락스로, 동해가 일본해로 이런 부분이 퍼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다음 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일 인기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세계보건기구. 전 세계 수많은 나라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게 바로 세계보건기구예요. 이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기관인데 이 세계보건기구의 메인 페이지에서 각 나라 국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국가 소개 페이지에서 봤어요, 한국을. 한국을 보니까 아까 미국 CIA처럼 바다 영토가 안 보이죠? 더 큰 건 뭔지 아세요? 울릉도와 독도가 없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증발됐어요. 축적이 작아서 그럴 수 있다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일본을 소개하는 지도예요. 일본을 소개하는 WHO 세계보건기구 사이트에서는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럼 잠깐만요.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없고 일본을 소개하는 지도에서는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제사회에서는 이 독도가 어떤 나라 걸로 보게 될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예요. 코로나 시대. 거기서 일본 정부가 봐라, 세계보건기구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발행하는 모든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어쩔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WHO에 1년 동안 이 사실을 발견하고 1년 동안 편지를 보냈어요. 세계보건기구, 국제기구는 인류 평화와 정의와 진실을 전 세계에 전하는 기구이다. 한 나라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는 국제기구로서 세계 모든 나라 회원국들을 대변하는 곳이다. 근데 어떻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욕망으로 100년 전에 강압적으로 빼앗던 독도 영토를 21세기에 일본 영토로 할 수 있느냐. 세계보건기구를 통해서 일본이 전 세계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흔들다 그러면은 세계보건기구는 일본 제국주의에 협조하는 거다. 라고 항의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여러분 박수. 1년 만에 마침내 저번 주에 이 WHO가 이 내용을 시정을 했어요. 1년 걸렸어요. 이 별것도 아닌, 이 말도 안 되는 점 하나 지키기 위해서, 이 지도에 독도, 울릉도 점 하나 지키기 위해서 1년 동안 한국의 10대들이 끊임없이 건의했어요. 국제기구 들어가고 싶은 청소년인데요. 국제기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국주의를 옹호하십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된 거짓을 홍보하십니까? 라고 1년 동안 한국의 10대들이
항의했고 설득했고 마침내 저번 주에 이 내용이 바뀌었죠. 100년 전에 조선의 의병은 독립운동가들은 그들의 심장은 지금도 한국의 청소년들한테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서 1년 동안 멈추지 않고 1년 동안 편지 보내는 걸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 내신에 점수 걸는 것도 아니고 취업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수천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국제기구의 지향에 대한 원칙, 세계 평화, 세계 정의를 교과서에 나오는 그 국제기구로서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하는 수 있도록 항의했고 마침내 1년 만에 바꾸었죠. 하지만 국제기구가 바꿨다고 이 내용 끝이 아니에요. 지금도 해외 사이트에서 독도를, 한국을 검색하면 이렇게 수많은 지도에서 한국은 아까 미국 CIA처럼 감옥 속에 갇혀 있어요. 작은 지도에 독도 안 보이고 울릉도 안 보이고 독도가 보여도 리앙코트 락스라고 제국주의가 강압적 이름을 쥔 프랑스 배 이름이 집어넣어 있고 지금 100년 전도 아닌데 100년 전에 제국주의가 기입했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일본의 영토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 분노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이렇게 서양이 만든 지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100년 전부터 홍보한 결과 독도가 리앙코트 프랑스 배가 발견한 섬이라고 되어 있거나 다케시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요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또 한국의 위치도 동쪽 끝에 항상 유럽이 중심이고 서양이 중심이고 우리 한국은 동쪽 끝에 작은 나라로 보게 돼 있어서 전 그 내용에 너무 분노해서 바로 이번에 여러분들 받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 집에 이 지도를 보내드렸어요. 바로 아까 그 미국의 CIA에 포기된 우리나라 해양 영토가 없어지고 우리 한국이 감옥 속에 갇힌 지도, 바다 영토가 안 보여서 너무 분해서 우리가 전 세계에 한국의 바다 영토를 알리기 위해서 독도를 알리고 울릉도를 알리고 제주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국의 바다 영토를 포기된 최초의 지도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독도가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조그만 지도가 아니라 엄청 큰 동해바다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받았죠? 다 이게 만든 지도예요. 제가 안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 집에 있을 텐데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독도가 여기 있는데요. 독도를 기입해도 동해바다가 넘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주도가 끝이 아니에요. 남해에 어마어마한 큰 자원이 있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도를 바다 영토가 사라지고 감옥에 갇혀 있고 반면에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영토가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바다 영토를 강복을 시켜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거, 해외 초중고 교실 보내기 위해 저희가 1만 불을 인쇄했어요. 시원하지 않아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강복이 되어서 뻥 뚫리는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걸 1만 불을 인쇄해서 전 세계에 초중고교에 배포하고 있고 이 중요한 지도를 제가 여기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드렸어요. 선생님 이 지도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아파했는지 그 세계보건기구의 그 점 하나 지키기 위해서 바꿔주세요 이메일을 수천 통을 보내고 1년 동안 항의해서 겨우 시작했잖아요. 너무 원통해가지고 그 남들이 잘못 찍은 그 점 하나 때문에 남들은 보이지도 않지만 한국인은 보이잖아요. 한국인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점만 지키기 위해서 한탄하지 말고 이렇게 한국 적극적으로 독도를 크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는 거. 이 지도를 여러분들 학교에 꼭 붙여주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영토를 품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라서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해서 드린 선물이에요. 자, 두 번째 선물이에요. 자, 저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서양이 만든 지도를 기준으로 하면 동쪽 끝에 극동의 조그만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가 안 보이고 북도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서양이 말하는 한국은 동쪽 끝에 작은 나라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만든 지도는 그렇지 않다. 바로 21세기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너희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한국을 보지만 우리는 이렇게 세계 지도를, 너희가 만든 세계 지도를 뒤집었다. 뒤집으니까 바로 한국은 중국을 발판으로 해서 일본을 발판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이다.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100년 전에 서양이 만든 역사에서 한국이 동쪽 끝에 동방의 작은 나라였지만 21세기 한국의 청년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이 지도를 보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세계의 중심이고 세계 중심, 세계 인구의 1%에 불과한 한국인이 70억 세계인들을 우리가 이끌 수 있다. 인구 숫자 연하지 말고 정신으로 마치 100년 전에 조선의 의병이 맥킨지라는 기자한테 감동을 줘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부순 것처럼 21세기 한국인들의 역사관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한테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잃어버렸던 바다 영토를 찾았던 한국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지 못했던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앉을 수 있도록 만든 지도입니다. 바로 관점을 바꾸면 한국의 미래가 보이죠. 관점을 바꾸면 한국인들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바로 세계 역사를 만들 수 있고 세계 역사를 새로 써나가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저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했던 주인공이에요. 100년 전에 한국의 10대, 20대 청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이고 유관순 10대, 윤봉길 20대. 총도 망가진 것 같아요. 복장도 거의 한 사람만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일본 제국의 막강한 군대와 싸웠던 거예요. 하지만 겉만 초라하지 그 눈빛 보세요. 100만 명, 1000만 명도 이길 수 있는 그 눈빛. 지금이야말로 저런 눈빛을 한국의 10대들한테 계승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과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역사 왜곡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100년 전에는 우리가 망가진 총으로 싸웠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금은 컴퓨터만 있으면 100년 전에 총칼 100개, 1000개 이상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진실을 알릴 수가 있어요. 그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사 교과서예요. 미국의 세계사 교과서 왜 유명하냐면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예일대학교, 유명한 대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미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들도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교과서는 전 세계인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 미국 교과서에서 한국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딱 한 페이지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한국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주어가 한국이 아니에요. 앞에 일본을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주어가 일본이에요. 재팬으로 시작이 돼요. 다음 장에 중국을 소개하는 페이지도 주어가 중국이에요. 다 세계사 교과서에 해당 나라를 소개할 때는 그 나라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한국을 소개하는 페이지에는요, 주어가 차이나하고 재팬이에요. 차이나, 중국은 컨트롤, 주동했다. 한국 역사의 대부분을.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During the Tang Dynasty, Korea once again became a colony.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되었다. 중국의 식민지가. 그리고 중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1910년도에 일본이 식민지화했다. 마치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젊은이들한테 했던 말, 그리고 전 세계인들한테 했던 말,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우리 우월한 일본이 도와주기 위해서 합병했다는 그 논리가 지금 21세기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에 청소년들한테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에 보이죠?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가 시험 문제예요. 100년 전의 시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인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시험 문제예요. 너무 속상하죠? 대한민국은 적어도 전 세계사 교과서에선 아직 강목이 안 됐어요. 주어가 한국이 아니잖아요. 여기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없어요. 자, 이런 내용을 봤던 학생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국제기구 직원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기자가 되고 학자가 돼요. 자, 여기는 캐나다 장관이 운영하는 캐나다 정부 사이트예요. 캐나다 장관급으로 운영하는 정부 사이트예요. 그 정부 사이트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한국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 한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지배의 역사다. 오랫동안 지배가 되었다, 중국에 의해서. 그리고 그 중국의 지배를 1910년도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한국을 소개하는 역사가 단 두 줄인데 그 두 줄이 전체 역사가 다 끊임없는 지배의 역사고 중국에 의해서 지배가 되었다가 그 중국에 의해서 지배가 된 역사가 일본으로 지배가 되었다고 바뀌었어요. 여기에는 세종대왕도 없고 한글도 없고 청자도 없고 직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중국의 식민지였다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이게 개인 사이트가 아니었어요. 정부 사이트고 장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였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방크 청년들이 몇 개월 동안 편지 보냈어요. 캐나다 장관한테. 우리 한국인들은 캐나다를 좋아합니다. 캐나다에 많은 젊은 유학도 가고 캐나다 또한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고 전 세계에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멋진 국가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우리 캐나다를 좋아하고 캐나다에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한테 일방적으로 우리 역사를 매도했습니다. 중국의 역사로, 일본의 역사로.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의 식민지 역사를 쓰겠습니까? 이런 논리라 그러면 침략을 받은 해외 모든 나라는 다 식민지게요? 라고 항의했어요. 끊임없이 건의했어요. 바꿔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제가 강의 맨 끝에 지금 이 내용이 바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드릴게요. 미리 제가 불러드리면 한국은 끊임없이 외국의 식민지였었고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라는 역사 내용이요. 지금은 두 줄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아름다운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에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아름다운 영토의 나라라고 이렇게 바꾸는데 수개월 걸렸어요. 저희 10대들이, 20대들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취업에 도움 안 되지만 내가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나의 입시와 나의 취업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한테 잘못된 역사를 바꾸는데 좀 귀하기 위해서 메일을 보내고 올바른 자료를 보내주고 설득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르게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과 캐나다의 젊은이들이 서로 편견 없이 우정을 나누는 데 중요하니까.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을 알게 되면 한국인들도 기분 나쁘잖아요. 또 캐나다 사람들도 한국에서 오해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방치되면 인류 역사 이래서 서로가 나라에서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큰 문제 발생한다고. 그래서 역사를 올바르게 기입하는 것이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한 거라고 설득을 했고 마침내 이 내용이 바뀌었죠. 전 지금도 이 내용에 대해서 뿌듯해요. 제가 여기서 편지를 보내서 바꾸고자 노력했던 한국의 10대, 20대 청소년들한테 또 말을 해요.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를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로 단 두 줄 바꾸는 게 끝이 아니다. 마치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강복을 넘어서 문화 대국을
꿈꿔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두 줄 바꾸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줄이 왜 유구한지, 한국이 왜 찬란한지, 한국이 왜 아름다운지, 왜 유구한 역사이며 왜 찬란한 문화를 가졌으며 왜 아름다운지를 두 줄을 네 줄로, 네 줄을 40페이지로, 40페이지를 100페이지로 빼앗긴 주어의 위치를 편지 보낸 21세기 유관순이, 윤봉길이 새로운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의지를 품어라. 네 스스로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계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저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의 주어는 일본과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이 주어가 되는 그 역사를 바로 너희들이 새롭게 작성해야 될, 너희는 바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21세기 독립운동가라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21세기 세계 속의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 또한 미국 교과서예요. 한국을 소개하는 지도에 동해를 일본이라고 표현한 것도 모자라서 시험 문제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바다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출제했어요. 정답이 뭐죠? 동해라고 쓰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에는 정답을 일본어라고 해놨거든요. 정답을 일본어로 해놓고 교사가 교과서에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21세기예요. 아직도 100년 전에 우리의 역사가, 영토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이름을 올바르게 표기하지 못해서 일본의 힘으로 했던 것처럼 지금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인데 BTS가, 블랙핑크가 전 세계적으로 떨치고 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교과서를 보는 사람들이 이제는 구글로 봐요. 구글 아시죠? 이제 스마트폰 중에서, 웹사이트 중에서 전 세계 검색량에 제일 막대하게 힘을 끼치는 곳이에요. 구글에서 독도를 치면 이렇게 180만 개 되는 게 나와요, 웹사이트가. 이 180만 개 되는 웹사이트를 다 보기 힘드니까 구글은 1페이지에서, 즉 180만 개 되는 사이트 1페이지에서 이 독도에 대한 설명을 인공지능처럼 저렇게 설명해두고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독도의 크기를, 독도를 이름을 리앙구토 락스가 해놓고 심지어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 소속이라고 해놨어요. 독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홍보를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일본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한국인들 가만히 있는 사이에 적극적으로 각 나라 교과서에, 미국 국가정보기구 CIA에, 해외 웹사이트에, 그리고 구글 사이트에서 이렇게 퍼뜨렸어요. 저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이 소속이 아니라고 바꾸는데 수개월 동안 항의했어요. 여기 구글 사이트에 건의했어요.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를 막지 못했던 그 원인은 세계의 국가들이 저 부분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구글 또한 과거의 제국주의들처럼 일본의 부활하는 제국주의를 막지 못하면 구글 또한 디지털 제국주의로 바뀌는 거다. 구글의 회사의 꿈이 세계인들한테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하는 거였는데 구글이 제시하는 더 나은 미래가 디지털 제국주의냐고 이렇게 항의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독도 이름이 못 찾고 있고 리앙구토 락스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구글이 영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거의 100가지 넘는 언어가 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요. 전 그래서 1년에 한 번 역사를 배울 때, 독도를 배울 때 그냥 교과서적인 지식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켜고 스마트폰 펴서 구글 사이트 가서 구글의 영어 사이트, 프랑스 사이트, 나라별 사이트 가가지고 독도를 친 다음에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여기 보시면 이 정보가 잘못되었을 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항의하는 곳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있죠. 피드백이라고. 클릭을 하면 건의하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편지를 보내실 것을 전 요구해요. 이렇게 끊임없이 방크 청소년들이 일본 정부가 100년 전에 세계 열강들을 통해서 한국의 식민 지배가 정당하다고 퍼뜨렸던 것처럼 오늘날 일본 정부가
전 세계 구글에, 교과서에, 웹사이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독도의 관할이 일본 시마노에라고 퍼지고 있고. 왜 잘못되었을까요? 그 모든 시작은 바로 195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각 나라 교과서에 일본 공무원들이 알았어요. 일본 소개 내용에서 일본이 전범 국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독일 나치처럼 아시아인 일본이 전범 국가라고 소개됐던 부분을 일본 공무원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걸 방치하면은 수십 년 후에 일본의 젊은이들이 일본을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막대한 돈을 추가해서 전범 국가 일본이 아니라 바로 원폭 피해 국가. 우리는 전범 국가가 아니라 서양이 만든 원폭 때문에 고통당했던 피해자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로 홍보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독일 나치의 전쟁 범죄는, 홀로코스트는 전 세계 모든 교과서 다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동일한 교과서에 아시아판 홀로코스트인 일본의 전쟁 범죄는 소개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원폭 피해 국가라고 서양 사회에 서양인들한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독일 나치의 전쟁 범죄가 꾸준하게 전 세계에 퍼진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이 각 나라 교과서에 끊임없이 독일 전쟁 범죄를 기록할 수 있도록 로비했고 또 지시했고 또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의 전쟁 범죄에 대한 기록이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 들어가게 했어요. 각 나라 수도마다 박물관을 세워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세워서 다시는 유럽의 나치와 같은 전쟁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반면에 우리 한국은 유대인과 다르게 그 일을 못했어요. 그 사이를 일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은 매년마다 각 나라 역사 교과서, 지리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 초, 중, 고 교사들을 초청을 하고 자금을 줬어요. 그래서 침략 국가, 전범 국가 일본이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고 유구한 일본의 역사, 문화를 홍보했어요. 그래서 전범 국가 이미지는 사라지고 일본의 역사, 문화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서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는 식민지배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로부터 고통받는 한국을 도와주기 위해 섞여 논리라는 것을, 침략을 진출로, 그리고 아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아시아 해방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단어 한 개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식민지란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였다.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다. 이렇게 단어 한 개를 바꿔가지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합리화를 만들어버렸죠. 이게 무서운 역사의 시작이고, 이 내용이 오늘날의 SNS로 전 세계에 퍼진 거겠죠. 자,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100년 전처럼 총칼로 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바꾸기 위해서 행동했어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21세기 독립운동가인 10대 유관순, 20대 윤봉길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관순을 볼 때마다 위대한 학생이네, 윤봉길 위대한 학생이라고 하지, 교과서의 그 한 줄을 외우는 거에 집중하지, 그 유관순과 윤봉길의 10대, 20대 나이에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그 정신을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100년 전에 유관순, 윤봉길처럼 오늘날 한국의 10대들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켰던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영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 런던 칼리지 대학교 공식 사이트에서 우결기를 몸에 입고 있는 패션쇼 사진이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방크 회원이 영국 이 대학교에 항의했어요. 만약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교에서 홈페이지 메인에 나치의 합격 크로이츠 깃발을 입고 자랑스럽게 한국의 대표 대학교에서 그 사진을 걸어온다 그러면 과거에 나치로부터 고통받았던 유럽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우리한테는 저 우길기가 전범의 깃발이며 독일 나치에 침략당했던 영국 사람들처럼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저 전쟁 범죄를 옹호할 수 있는지 비참하고 가슴아프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바꿔달라고. 마침내 답변이 왔어요. 친애하는 방크 여러분, 우리의 일본 우기기 전 사진으로 상처를 입은 한국인들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내용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100년 전에 조선의 청년이 맥킨지를 설득을 해서 70억 세계인들한테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알렸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의 10대들이 영국 대학교에서 유명한 대학교에 서 있는 전쟁 범죄 상징인 저 우의 깃발을 패션쇼를 사진을 내리게 했죠. 또 방크의 20대 청년이죠. 윤봉길의 뜻을 계승한 청년들이 미국의 월마트, 아마존, 이베이에서 우길기 제품이 파는 거예요. 21세기에 월마트에서, 아마존에서. 그래서 저희 방크 청년들이 저 월마트와 아마존에 편지 보냈어요. 어떻게 저 세계적인 백화점에서 노골적으로 전쟁 범죄 깃발을 팔 수 있냐고. 한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에서 나치의 깃발을 하는 모습을 한다 그러면 당신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겠냐고. 이렇게 항의를 해서 마침내 방크 청년이죠. 한지원 22살 청년이 이 쇼핑몰에 입점했던 회사들한테 판매를 안 할 수 있도록 판매 상품을 중단시켰어요. 이메일 한 통으로. 세계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를 모른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 10대, 20대들이 역사를 그냥 앙리하는 학생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서 21세기 아시아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제 소원은요, 대한민국 모든 초중고교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영어 수업 시간에 토익 공부라든지 뭐 내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1년에 딱 50분이라도 구글에 독도가 닫히지만 되어 있을 때, 미국 교과서에 한국은 중국에 소구되어 있을 때 그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등에 대해서 영어 에세이를 쓰게 하고, 또 국어 시간에는 그 에세이를 조금 더 감성적으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또 바꿔주고, 또 컴퓨터 수업 시간에 그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보내게 하고, 그래서 1년에 딱 3시간만 잠깐 교과서를 멈추고 저 아마존에, 월마트에, 미국 교과서에, 구글에, 박물관에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게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 빈자리에 왜 한국이 유구한지, 왜 찬란한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도 사실이면 그 식민지배 끊임없이 전향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도, 우리의 역사의 이야기도, 문화 이야기도 동일하게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70억 세계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고 이럴 때 쓸 수 있도록 1년에 3시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있어요. 그 증거죠. 21세기 윤봉길입니다. 자, 최근이었어요. BBC. 여러분, BBC 아시죠?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방송국이잖아요. BBC에서 독도를 소개하는 기사를 쓰면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쓰면서 거기에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와 다케시마를 쓰면서 이 다케시마라는 소개를 쓰면서 이 지도가 한국의 국방부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지도라고 해놓은 거예요. 한국과 일본 모두 1954년도에 독도와 다케시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독도에 대한 역사성을 다 무너뜨리고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한 지도를 소개하고 잘못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자료의 출처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해놓은 거예요. 국방부라고, 해양수산부라고. 말이 돼요, 이게? 어떤 대한민국 공무원이 독도를 팔아먹겠어요? 말도 안 될 거잖아요. 근데 BBC에서, 개인 사이트가 아니었어요. BBC라는 유명한 사이트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면 일본 정부가 저 BBC 된 사이트를 참고해서 전 세계에 독도가 일본 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크 청년, 제가 김현종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현종아,
100년 전에 윤봉규처럼, 유관수처럼 그냥 역사를 공부하고 교과서의 한 줄이 아니라 네가 한번 역사를 만들어 보라고. 물론 BBC에 바꾸는 건 쉽지 않겠지. 하지만 바뀌지 않더라도 적어도 초, 중, 고, 대학 다니면서 한 명쯤은 잘못된 걸 발견했을 때 올바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맞는 거니까 보내게 했어요. 이 청년이 4개월 동안 끊임없이 BBC에 항의했어요. 한국 정부가 줬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 한국 정부 누구냐고, 공무원 누구냐고, BBC라 그러면 세계적인 방송이라고 그러면 그 출처가 한국 정부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출처인지 제시하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BBC가 일본 제국주의에 악용이 되어서 너희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그러면 BBC 수치라고. 그렇게 4개월 동안 항의했고 마침내 4개월 후에 이 BBC 기자가 방크 청년한테 사과 서한을 보내왔어요. 잘못했습니다. 이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4개월 만에 BBC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답변을 받아내고 사과를 받은 게 20대 청년이에요. 우리가 윤봉길, 유관순, 교과서 한 줄이 아니라 21세기 윤봉길로, 유관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선생님의 역할을 갖거든요. 70억 세계인을 보는 교과서에서, 세계지도에서, 방송국에서, 웹사이트에서 독도가 다케시마가 되어 있고 도요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한국은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하고 있었을 때 어떤 학생도 이거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이, 우리의 가르침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겠죠. 이 청년은 이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학벌이라든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의지라고, 실천이라고. 교과서 1000권도 중요하지만 한 번의 실천도 중요한 거라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해외 정부 사이트에서 일본어가 된 부분을 방크 청년들이 건의해서 정부 사이트에 동해로 바꾸었죠. 그리고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학교 시험에 입시에 도움 안 되니까 몰래 했대요. 영어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걸 못해서 야간 자유 시간에 몰래 했대요. 몰래 유럽의 언론 사이트에서 일본어가 되어 있길래 이 학생이 언론사라고 그러면 정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언론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항의했고 마침내 언론사에서 일본의 표기를 동해안도 표기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신문 나왔고 일본의 단도 표기에서 동해 단도 표기로 바꾸었고 많은 사람들은 동해 일본에 병기된 것도 대단한데 이 학생은 동해 단도 표기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교육감이 불러서 상장을 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나라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역사 100점 맞는 사람도 많아요. 국어 글 잘 쓴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글 잘 쓰고 영어 잘하고 역사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학생들로 하여금 70억 세계인들한테 우리 역사를 지키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일하길 바라요. 미국의 고등학생이에요. 미국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 되어 있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한국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이 미국의 이 학생의 부모님이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여름방학 때 자기 자녀, 동포 자녀죠. 여름방학 때 방크 사무실로 봉사를 보냈어요. 명문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크에 와서 한국을 향해서 애국식을 배워보라고. 이 학생은 본인이 돈을 들어서 비행값을 투자해서 방크 사무실에서 봉사했어요. 전 부탁을 했어요. 네가 10대
것처럼 100년 전에 유관순도 10대 시절에 세계 역사를 바꿨다고. 너 또한 미국의 교과서에서 독도가 다케시마로 우리 역사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말고 네가 한번 바꿔보라고. 이 학생이 미국 교과서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국의 사이트에서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인 것처럼 해서 포화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그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되어 있는, 발해가 아니라 중국 이름이 포화로 되는 부분을 방치하면 발해가 중국 역사가 되니까, 발해가 중국 역사가 되면 중국의 패권주의가 부활하고 동아시아에 재앙이 오니까 설득을 해서 발해가 잘못 포화로 된 부분을 발해로 바꾸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유학생. 고등학생 유학생이에요. 이 미국 고등학생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선생님,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미국에서 한국의 EBS처럼 미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교육 사이트, 미국의 초, 중, 고에서 반드시 가입하는 교육 사이트에서 한국을 소개한 내용에 대해서 울릉도가 일본 땅이래요. 울릉도 소개하는 곳에 울릉도 해놓고 가로 열고 재패해놓은 거예요. 아마 저 울릉도가 독도인 걸 오해해서 일본 정부가 홍보해서 저 울릉도가 재팬이라고 일본 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해가 재팬,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저한테 제보해서 자기는 미국 학생이니까 박기태 단장님께서 바꿔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전 말했어요. 무슨 소리냐. 100년 전에 유관순도 10대였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를 승리했다. 정신으로 이겼다. 수천 명한테 감동을 주었다. 너 또한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는 미국 학생이 아니라서 이 사이트를 가입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미국의 유학생 네가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 학생이 건의했고, 이 학생이 마침내 설득을 했고, 그리고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는 부분은 평화를 지향하는, 정을 지향하는 미국과 안 맞는다고. 그리고 울릉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그렇게 항의했고, 마침내 이 사이트에서 울릉도가 일본 영토인 부분을 한국 영토라고 고쳤고, 일본의 표기를 동해라고 바꾸었어요. 고등학생 청년이 이렇게 유명한 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바꾸었고, 고쳤고, 답변을 받았고, 이렇게 역사에 남았어요. 역사를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서 100년 후에 제가 지금 조선의 의병들을 통해서 꿈을 내가 얻듯이 또 100년 후에 이 학생의 얼굴 또한 누군가한테 꿈이 되겠죠. 또 최근이에요. 넷플릭스 아시죠, 여러분들? 넷플릭스가 제일 유명한 그 영화 사이트잖아요. 1억 8천만 명이 본 넷플릭스 사이트에서 무려 독일어, 브라질어, 포르투갈어, 헝가리어 수많은 웹사이트 그 자막 내용에서 동해가 일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영화에서. 한국 영화인데도 해외로 공급하는 넷플릭스에서 일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항의했고, 하루 만에 넷플릭스에서 연락 왔어요. 모든 넷플릭스에 있는 사랑의 시간 영화에서 일본어를 동해로 바꾸겠다고.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바꾸었어요. 하루 만에. 만약 이거 안 바꿨으면 1억 8천만 명이 보고 있는 해외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에서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이름을 홍보할 뻔했잖아요. 너무 끔찍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아팠던 얘기 해드릴게요. 구글 사이트에서 제가 우연히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쳐보니까 독립운동가 나온 내용에서 독립운동가가 일본 우익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암살자 돼 있는 거예요. 어쌔신이라고. 독립운동가가 암살자래요. 일본 우익교과서 내용이잖아요. 테러리스트래요.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고쳤어요. 독립운동가는 일본이 말하는 것처럼 암살자가 아니라 무장 독립운동가라고. 일본 제국주의에 싸웠던 영웅이라고. 세계 평화를 위한 사람이라고.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만약에 테러리스트를 하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게 고치면서 구글 사이트에서 계속 이름을 클릭하다가 우리의 송희정 선수 아시죠?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이 송희정 선수 이름을 쳤는데 일면에 키테이 손이래요.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나라에서 어쩔 수 없었던 그 이름, 창씨 개명된 키테의 손이 21세기에도 여전히 나와 있는 거예요. 키테의 손이라고. 그래서 구글에 항의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강압적으로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써야만 했고, 우리 한글도 못 쓰게 했고, 이렇게 정체성의 상징인 이름과 지명을 빼앗긴 것은, 바꾼 것은 제국주의의 최악의 고통스러운 그런 기억이다. 근데 구글에서 세계 정의와 평화를 지향을 구글에서 어떻게 과거 제국주의 유산인 창씨 개명을 쓸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항의했고, 1년 동안 편지 보냈어요. 이 이름 바꾸는데, 제 이름 박기태잖아요. 이 송현수 이름 바꾸는데 1년 걸렸어요. 마침내 지금은 키태의 손이 아니라 손기정이라고 바뀌었어요. 1년 걸렸어요. 이렇게 100년 전에 의병의 독립운동가의 싸움은 아직 끝이 안 났어요. 100년 전에 한국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그 중국의 식민지를 우리 일본이 도와준 거라고, 침략을 진출로 보고고, 그들이 말한 아시아 전쟁은 끔찍한 아시아 전쟁이었지만 그걸 아시아 해방이라고 포장해서 했던 논리가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전 세계인들, 적어도 1인당 5명씩 세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들이 100년 전에 맥킨지처럼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세계에 홍보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바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슬로건은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 그리고 외국인들과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제 친구예요. 프랑스 친구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BTS와 블랙핑크 때문에 세계 팬들이 1억 명이래요. 1억 명이 외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됐어요. BTS 때문에, 블랙핑크 때문에. BTS 때문에 한글을 공부하고 블랙핑크 때문에 한복을 입어요. 하지만 그래서 1억 명이 한류 팬이 됐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류 팬이 되는 그 1억 명이 만약에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니까 그 다음 공부하는 게 한국의 역사잖아요. 잘못된 역사가 이제 전 세계에 홍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억 명의 한류 팬들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몰랐던 잘못된 대한민국 역사가, 한국 역사가 한류 팬들이 한국을 좋아하게 돼서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막는 비법도 바로 한류 팬들이에요. 한국의 대중가요나 케이팝을 좋아하는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클라라님, 당신이 BTS 좋아하는 것처럼 100년 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BTS처럼 자유와 평화를 노래했다고, 일본 제국주의에 싸웠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기별로 오늘날만 BTS가 다가 아니라 각 역사별로 해종대왕이, 한글이, 청자가, 직지가 시기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유명하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우리의 숨겨진 BTS가 있다고. 한번 역사 속에서, 한국의 5천 역사 속에서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별로 찾아보라고. 숨겨진 BTS를, 블랙핑크를.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끊임없이 은폐했던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전 세계에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마침 이 청년이, 클라라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던 그거에 대해 분노해서 자기 나라 또한 나치로부터 침략당해서 고통받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안 돼요. 그래서 나치에 대항했던 프랑스처럼 한국 또한 일본 제국주의에 싸웠던 독립운동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 특히 일본의 표기에 분노한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프랑스에서 100년으로 유명한 교과서 출판사의, 백과사 출판사에 항의했고, 이 클라라가 프랑스에 편지를 보냈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들한테 동해표기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불합리하게 빼갔던 이름의 문제다. 그리고 한국인들한테 동해를 지키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건의했고 마침내 클라라가 이 출판사에서 동해로 바꾸었어요. 이 친구는 유럽의 청년이에요. 한국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한류 팬이에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너 한국 드라마 좋아하지? 영화 좋아하지?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라고. 아직 드라마 안 나왔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역사 속에서도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이 친구는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만 배웠대요. 한국인들이 독립운동했던 내용을 몰랐대요. 그냥 순수하게 일본 심작을 해서 그냥 그걸로만 배웠대요. 내가 설명했어요. 우리 유관순을, 윤봉기를. 이 친구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홍보하겠다고 하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10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 외국인들과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한국 독립운동가의 증거일 수 있는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전 세계의 한국 팬들과 함께 무려 12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독립선언서 100년 전에 200만 명의 한국인들이 모여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항의했던 이 독립선언서를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100년 만에.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70개 넘게 홍보되고 있는데 한국의 독립선언서는 세계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폴란드 청년이에요. 이 친구 또한 케이팝을 좋아했어요. 내가 부탁을 했어요. 폴란드 또한 나치의 아픈 역사가 있듯이 홀로코스트의 아픈 역사가 있듯이 우리 한국 또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독도 문제가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인들한테 이 독도 문제는 한일 영토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부활하는 침략 DNA라고 알리면서 한국인들의 독도 지키는 것은 일본처럼 독도를 영토 문제화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21세기 아시아 평화를 위한 거라고 바로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21세기에 구현을 시켜서 세계 평화를 위한 거라고 설득을 했고 이 청년이 마침내 폴란드 웹사이트에 건의해서 일본의 표결 도요로 바꾸었어요. 이런 말 했어요. 자기는 동병상련을 느꼈대요. 나치에 고통받았던 이 폴란드 역사랑 일본 제국주의에 고통받았던 한국 역사랑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 잔재였던 일본의 표기를, 다케시아 표기를 바꾸고 싶었대요. 이 친구는 영국 친구예요. 이런 말 했어요. 자기는 수업 시간에 중국은 한 달을 배운대요. 일본도 한 달을 배우는데 한국은 딱 1시간인데 그 1시간이 바로 한국 전쟁이래요. 전쟁밖에 안 보인대요. 그 자기는 한국의 역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교과서에 안 나온 한국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대요. 그래서 한국 역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마치 100년 전에 맥킨지처럼 한국의 방크 청년들 때 감동받아서 그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를 막고 중국의 패권주의를 막고 전 세계에 진실을 호소하고 있어요. 미국 친구예요. 초중고 수업 시간에 한국어 배우고 한 20분이래요. 그 20분 동안에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건 너무 없대요. 자기 또한 1년 동안 방크에 봉사하고 싶대요. 그래서 방크 사무실로 와서 1년 동안 미국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일본과 중국의 식민지 역사가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배했지만 끊임없이 저항하고 싸웠던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품은 나라, 이 내용을 취재해서 이 사이트에 만들어서 미국의 교사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 친구예요. 기태님, 왜 기태님은 영어만 홍보하시냐요? 왜 기태님이 꿈꾸는 세계는 미국인이에요? 영국인이에요? 인도네시아 또한 중요한 나라래요. 2억 5천만이 있대요. 한국인들은 세계화 하면은 영어만 떠올리고 미국만 떠오르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아세안도 중요하다고. 제가 이 친구한테 한국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100년 전에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의 꿈을 알게 되었고 그를 지키고 싶었던 독도, 동해를 알게 되었고 21세기 한국인들이 독도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백과사전 사이트에서 독도를 치면 안 나오는데 다케시마를 치니까 나온대요. 그래서 다케시마로 치면 나오는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를 추가했어요. 최초로 인도네시아 백과사전 사이트에서 다케시마를 없애버리고 독도를 등재시켰죠. 그리고 이런 말 했어요. 독도 지킴이가 되고 싶다고. 이 친구도 제 친구예요. 한국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방크 사무실에서 1년 동안 봉사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화폐에도 이 독립운동가가 나오는데 한국은 없으니까 자기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영웅처럼 전 세계에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자기는 10대, 20대 독립운동가들 내용에 감동받았다고.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 아니니까요. 유명하지 않지만 뜻을 품고 가치를 품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썼던 독립운동가들을 알리고 싶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세계에 홍보하는 영어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한테 존경받게 하고 싶다고.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1억 명의 한류 팬들이 BTS와 블랙핑크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20세기 BTS, 19세기 BTS, 15세기, 10세기 우리 역사 속에서 오늘날처럼 BTS처럼 유명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숨겨진 우리 한류 영웅들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1억 명의 외국인들이 한류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역사를 수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한국의 청년들이 그 일을 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1인당 5명의 세계인들한테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와 함께 세계 역사를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100가지 한국을 소개한 자료를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세계 유명한 교과서에 다케시마가 잘못되었다고, 일본해가 잘못되었다고, 씨름은 스모가 아니라고, 김치는 기무치가 아니라고, 태권도는 가라데가 아니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케시마 대신 독도가 우리 역사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150만 불 인쇄해서 방크 회원들이 전 세계 초중고교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10년 동안 100가지 교과서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150만 부를 전 세계 학교에 배포했어요. 아프리카에 일본과 정부는 학교를 지어줘요. 공무원 센터를 지어줘요. 건물을 세워줘요. 수천억짜리 지원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만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의 10대, 20대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애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한테 다케시마 대신, 일본의 대신 한국은 중국의 역사가 아니라는 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저렇게 봉사를 나갔을 때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건물은 지을 수 없지만 세계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심을 수 있죠. 그리고 기적이에요. 그렇게 외국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한테 우리 역사를 홍보하고 잘못된 자료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리고 그 친구가 보고 있는 교과서 웹사이트에 건의했고 마침내 방크의 고등학생 김유리라는 회원이 해외 교과서 출판사에 건의했어요. 한국의 역사가 잘못되는 부분하고 일본해가 된 부분을 건의했고 마침내 출판사에서 방크 여러분들이 보낸 편지로 우리 교과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쳤고 일본의 부분을 고쳤다고 답변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부 양이 5천만 권이래요. 한국의 고등학생 김유리 학생이 5천만 권 발행하는 교과서에 동해를 우리 역사를 고쳤어요. 이 편지를 받고 사이트도 받고 최근에 발행하는 교과서 보니까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즉 고등학생 한 명이 5천만 권 출판사를 바뀐 거죠. 방크 청년이
월드 아틀라스라는 지도회사에 건의했어요. 일본의 표기는 일본 제국주의 강제라고, 21세기 지도회사들은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다시 제국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고 건의했고, 그 출판사 감동해서 홈페이지에 발표했어요. 동의하면서 방크의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일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일본 정부보다 더 맞는 것 같다. 더 올바른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또한 발행하는 모든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일본에 대신 동의를 넣겠다. 마지막에 인더 엔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후 전쟁의 승자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나라 사랑이래요. 최후 전쟁의 승자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나라 사랑이래요. 이거를 해외 유명한 지도회사에서 발표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이 주소를 전 세계 1000군데 출판사에 건의했어요. 해외 언론에, 교과서에, 국제기구에 전파했어요. 20년 전에는 일본 정부는 말합니다. 전 세계 지도 중에서 97%가 일본이니까 포기하라고. 이 땅에 청소년들은 말합니다. 아직 3%가 동해니까 시작한다고. 그들은 더 이상 갈 길이 없지만 우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래서 20년 만에 저 동해 표기 3%에서 무려 40%로 바뀌었어요. 3%의 기적이죠. 결국 최후의 승자는 한국 청소년들의 애국심이죠. 제가 보여준 내용이에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심리 내용이 바뀌었죠. Korea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and rich story.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라고 바뀐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는 역사를 고친 역사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서 왜 유구한지, 왜 찬란한지 역사를 쓸 수 있는,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일본과 중국이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로 역사를 쓰고 그 역사에 고통받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의 패권과 제국주의를 능가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성이 있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심장을 가진 이런 젊은이들을 키울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무거운 숙제 드릴게요. 해외 출판사에서 중국을 소개한 내용이에요. 중국 소개한 내용이 꽉 차 있죠. 문화유산이. 일본 소개하는 거에 꽉 차 있죠. 한국 소개한 내용이에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딱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강아지래요. 강아지. 중국은 찬란한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국은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외의 유명한 책에서. 항의했어요. 왜 강아지냐고. 답변이 왔어요. 미안하대. 이 강아지는 걱정하지 말래요. 이거는 한국 게 아니래요. 중국 강아지인데 자리가 없어서 튀어나온 거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안심하래요. 이거 강아지는 죽은 거라고. 더 기분 나빴어요. 한국은 전체 역사 통해서 해외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고래사 낀 새우가 되었대요.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에서 한국은 왜 새우인지 설명하래요. 일본과 중국은 고래라고 비교하고 한국은 새우라고 하는 거예요. 해외 사이트에서 한국은 이제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새우래요. 이제 결론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거에서 강아지가 나오고 또 새우래요. 이제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중요한 새우래요. 왜 일본과 중국 고래인데 우리는 새우예요? 그들은 말해요. 옆에 일본과 중국이 있으니까 우리 새우라고. 아니죠. 한국이 반도국가라서 새우래요. 아니죠. 반도국가라서 새우면은 이탈리아는, 그리스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문명을 만든 것이 반도국가의 약자 아니잖아요. 감점이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고. 한국은 새우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한국은 패권주의와 제국주의를 품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엄청난 싸나운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코리아이즈 나라 시림프. 한국은 새우가 아니라 코리아이즈 오션이라고. 한국은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바로 제가 맨 처음 보여드린 이 바다와 같은 민족. 한국은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바다가 모든 걸 다 품듯이 한국 또한 거칠은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를 품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 역사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생명과 번영과 평화를 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한국은 새우가 아니라고.
이 지도 한 장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한국은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바다가 엄청난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량이 딱 3%래요. 3%의 소금만이 있으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또한 정체성을 품고 전 세계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바다와 같은 민족으로 일본과 중국의 역사에 의해서 고통만 역사가 아니라 세계 평화와 정의를 선도할 수 있고, 세계 인구의 1%의 한국인이 70억 세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 위대한 역사가 지금 방송을 보는 여러분을 통해서 50년 후에 100년 후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